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중국 최전선에 서야 할 대한민국의 제7기동 함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판입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해를 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 떼쓰기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그 억지로 제멋대로 국경을 그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속도로 제7기동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질적 우위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몸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껏 만들어 놓은 제7기동 함대를 다시 관짝에 처박아 버릴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은 무려 21억 달러, 하나 약 2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P-8A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4호기까지 제작되었으며 2024년까지 2대를 추가 제작해 2025년부터 인도될 예정인데요. 어마어마한 가격이긴 하지만 P-8A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해상 초계기입니다. 순항거리만 7,500km에 달하며 대잠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 반경 역시 2,200km가 넘습니다. 게다가 AN/APY-10 X밴드 레이더를 활용해 470km 이내의 해상 표적을 모조리 탐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이더, 광학, 적외선, 전자탐지 장비 등 각종 탐지 자산을 활용한 P-8A의 센서 융합 능력은 12,000m에 육박하는 실용 상승 한도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잠수함의 잠만경까지 포착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잉 737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한 P-8A는 기본적으로 탑재 능력이 우수한 편이라 내부 무장창 5개, 외부 장착점 6개에 소노브이 1361kg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개수로 치면 대략 129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적포착 시 선제 대응이 가능한 AGM-84DG 아푼, AGM-84HK 슬래미알, LRASM부터 다수의 경어랩, 재래식 폭탄, LGB, 제이담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바다를 주무대로 한 작은 폭격기 수준입니다. 왜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P-8A를 도입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서방사회, 나아가 전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현재 P-8A 포세이돈을 능가할 해상 초계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P-8A를 인도한 뒤 우리 작전 환경에 맞게 일부 사양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에 P-8A 포세이돈이 대한민국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중 킬체인이란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이 없는 북한은 둘째치고서라도 이미 핵탄두 SLBM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날이 갈수록 핵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입니다. 다행히 P-8A가 전력화되는 2025년이면 대한민국의 수중 킬체인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향상되어야 했는데요. 최근 P-8A 포세이돈에 대한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을 진행한 만큼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예하 부대를 창설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P-8A만 인도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최근 P-8A가 이착륙할 포항공항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 까발려졌습니다. 심지어 포항공항의 공간 부족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활주로 규격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오버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속도에 따라 일정 구간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듯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체가 무거울수록 활주로의 길이 또한 더욱 길게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포항공항은 이미 민간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P-8A의 플랫폼인 보잉 737기 정도 무리 없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민간의 영역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포항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여객선은 737-800 모델로 최대 이륙 중량 시 필요한 활주로 거리는 2,300m입니다. 반면 포항공항의 활주로 규격은 폭 46m, 길이 2,133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객기는 단거리 노선만 운항하기 때문에 연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포항공항을 이용해 왔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해군이었는데요. 하지만 PA세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PA세이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군용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부품의 변경과 추가가 진행되다 보니 자체 중량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시간 대잠 임무를 수행하려면 연료 탑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무장도 장착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결국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포세이돈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거리는 무려 2,900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포항공항의 활주로로는 턱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활주로가 짧으면 PA세이 오버런을 일으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활주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지난 11월 미국 하와이에서는 PA세이 한 대가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오버런을 일으켰고 그대로 바다에 처박히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패키지 비용을 포함한 한 대 가격이 4,500억 원이 넘는 PA세이를 뜬 눈으로 날려먹은 셈입니다. 결국 해군이 지금 상태로 PA세이를 포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무장과 연료를 줄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전 능력 하락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문제는 운용 제한으로 대한민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와는 해안선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해를 작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자국군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북한의 나진항을 장기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어장을 들리고 북동부 지역의 물류이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동해에 전개하고 있는 함대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만재 배수량 4,050톤 규모의 다목적 호위함 054A형을 주로 배치하지만 종종 단 8척만 보유한 최신 예구 축함 055형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영토 분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함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파이함인 815A형까지 주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815A형은 타깃의 전파 정보, 음향 정보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전파를 통해 이동하는 암호화 코드를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저 지형을 조사하거나 수중음향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 분석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나 소나가 발생하는 수중음향 정보까지 중국이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대만, 필리핀 연안에서 보인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붕어빵 찍어내듯 함정을 양산해가면서 발생하는 양적 격차 탓에 우리 해군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해안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는 중국 군함의 수가 19척인데 반해 비례 대응이 가능한 해군 이함대의 군함은 10척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북한 대응이 주이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를 통한 서태평양 진출을 꿈꾸는 중국은 동해 함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국의 만용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상 전력은 질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민국 해상 전력의 천병인 제7기동 함대입니다. 제7기동 함대는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 중인 제7기동 전단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력 함급이 총집합된 최강의 함대입니다. 일례로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배수량 12,000톤 규모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제7기동 함대의 핵심축이 될 텐데요. 현재 제7기동 전단을 구성 중인 배수량 5,500톤 규모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1,600톤 규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은 제7기동 함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 이상으로 국산화율을 증가시킨 7,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통칭 KDDX 6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제7기동 함대는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될 예정인데요. 총 18척의 구축함이 한 개 전대당 6척씩 배치되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력 강화인데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의 화력사랑은 육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실 해군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운용 중인 제7기동 전단 9척은 이미 SM2 등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만 432발, 해성을 비롯한 대한 미사일 96발, 그리고 사거리만 500km에서 3000km에 육박해 제주 앞바다에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 기반 함대지 미사일 해성2 192발까지 정신나간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중무장이면 웬만한 약소국은 반격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초토화될 수준입니다. 여기에 VLS만
48세를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3척, 여기에 함대함 유도탄 8발에 KVLS-1 48세를 탑재한 KDDX가 6척이 추가됩니다.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미친 화력인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제7기동 함대의 화력은 단일함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제7기동 함대 본연의 임무는 방어입니다. 대한민국의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이 연안을 방어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재빨리 위험지역으로 파견되어 무력을 행사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제7기동 함대의 기함이 독도급 상륙함이 기함을 맡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제7기동 함대를 이끌게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양으로 승부하려 해도 이 이상 가는 규모, 게다가 질적 수준까지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PAC 포세이돈의 활주로가 걸림돌입니다. 과거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되던 프로펠러 소음을 해소하면서 전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남중국해 일대에는 일명 해저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해저 탐지 네트워크를 건설한 상태입니다. 미국 핵잠수함이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소음도 감지한다는 이 해저 탐지 네트워크는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잠수함전의 핵심 중 핵심인 해상 초계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건 기꺼꾸린 제7기동 함대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함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작전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선 항공작전사령부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직 항공모함이 없고 방어에 특화된 대한민국 해군에게는 육지에서 이륙한 해상 초계기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고작 활주로 때문에 어영부영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PAC 포세이돈이 전력화되기까지 고작 1년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제7기동 함대의 시작이 어이없는 참사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